반갑습니다. 신선한 오늘의 시황입니다. 오늘 시황 주제는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익 실현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그냥 제목만 종목들 제가 매매한 종목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목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통 매매를 한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손실이든 수익이든 간에. 왜냐하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은 무수히 많거든요. 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매매할 종목들은 다만 언제 잡느냐, 또 어떻게 잡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수익을 뭐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라도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종목이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연연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주식을 매매한다기보다는 게임하듯이 주식을 시장을 보는 경향이 좀 강해서 그래서 보통 종목 얘기는 잘 하질 않습니다. 추천도 잘 하질 않고 일단 오늘 장전부터 있었던 오늘 하루 일과를 어,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말이고 또 일요일날 제가 주간 전략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짧게 있었던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장전에 쭉 있었고 오늘 또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 보합 정도로 나왔고 해외나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참모진을 실무로 참모진을 대거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총선 출마자가 나올 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명함을 만들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또 다음 자리로 옮기기 위한 과정으로 참모로 뽑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정무적 판단에 참모들이 이제 실무진으로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여론도 안 좋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무진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 대응 방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위가 추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수리온 헬기 얘기는 필리핀에서 이제 미국 헬기를 아파치인가 뭔가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후려친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또 밑에는 또 오늘 방산주가 이 뉴스 외에도 다른 뉴스가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 무기 방위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 방산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죠. 계속 장 마감 후에는 항공에서 전용 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뉴스는 또 나오고 장 전에는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필리핀 얘기가 자 YG엔터 미국 진출 블랙핑크가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 나왔고 꼼지락 하면서 가지는 않고 꼼지락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YG엔터가 그리고 이제 거래세 폐지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왔죠. 이번에 진짜 뭐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원익 IPS 강세 전망 해놓고 이 원익 패밀리들이 전부 다 하락한 걸로 아는데 제가 장중에 잠깐 보니까 전부 하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는 이렇게 내놓고 장전에 개미 꼬드기게 해놓고 다 팔았어.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이저러스 장난감이죠. 장난감 얘기는 12월 계절 섹터 해갖고 크리스마스 해갖고 11월 달에 제가 미리 언급을 드렸었고 얼마 전에도 시황에도 장난감 얘기를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벌써 지금 종목들은 움직였습니다.
내 무슨 종목이 먼저 앞에 한참 앞에 크게 움직였었고 손오공은 무거우니까 좀 계속 추세상으로 상승 추세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조정만 준다면 뭐 잡아도 될 자리가 아닌가 싶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억으로는, 그래서 타이밍 한번 잡아볼 만하질 않나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다음 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피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그래서 드린 거고, 미리 상승하기 전에 잡으려고 그랬으면 제가 12월 계절주 얘기했을 때, 또 중간중간에 장난감 언급 잠깐 얘기했을 때 잡으셨으면 됐던 거고, 저는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다치에서 송배전, 8조, 인수 추진,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짜맞추기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맞춘 거, 짜맞춘 거고, 손정희가 이 사업에, 전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북한 관련되면 제재가 풀리면 손정희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KT, 한국전력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딱 북한주라고 하진 않지만 관종 대상이 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제 추정이고 짐작입니다만은, 그래서 전기 관련, 전력 관련 주들이 지지를 가지면서 약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전력망하고 요거하고 관련도 있고, 또 뭐 북한에 얼마 전에는 또 그런 뉴스가 북한의 반정부 언론에서 한국경제인가, 그렇지, 한국경제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의 아니 해외에서 전력을 수입하니 어쩌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국경제에서 짜맞추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나왔었고, 하여튼간에 전력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원전도 같이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KT는 이제 북한은 지금 인터넷망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5G로 바로 설치를 한다. 4G나 뭐 3G가 아니라 5G로 바로 설치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봤을 때 KT를 우선 대상자로는 KT가 되니까, 그래서 KT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도에 KT하고 한국전력을 관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주가 위치도 바닥권 부분이고, KT도 지금 나쁘지 않고, 5G 부분도 원래 국내에서도 KT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겸사해서 숨은 북한주로 KT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KT하고 한국전력을. 자, 그리고 이제 오전장을 보았을 때, 오전장 시작하고 나서 좀 지나서, 제가 항상 이건 바로 올리는 건 아니니까 799 종목이 상승을 했고, 좀 장이 안 좋게 보였어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보였습니다. 장중 추세가.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막판에 그래도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 그걸 관정을 해라. 미리 이제 아침 9시 반쯤에 제가 이거 올렸을 건데, 그런 미리 오늘 장 흐름을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대로 예상대로 장이 흘렀고, 수급 현황은 막판에 뭐 그렇게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은 일단은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밑꼬리를 달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그냥 음봉으로 해서, 긴 장대 음봉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래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더 나으니까 저는 그러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상승 섹터가 이제 철강, 정유화, 에너지 관련 쪽이 상승했어요. 에너지 쪽에 아침에, 오전에. 그리고 SJK 얘가 이제 재거래 풀리면서 상한가를 했는데, 제가 이거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시초가에서 갭상을 만들어 버려서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사실은 중간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풀렸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관심 종목에 원래부터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장난치고 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그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했었고, 보혜양조가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갔죠. 보혜양조하고 몇 개 이승민 종목이 올라갔죠. 그 이유가 그 누구야, 저 정두원이하고 이준석이가 뭐 유승민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준석이는 최소한의 유승민이가 총리는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정두원이는 강력한 보수 후보다, 1순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유승민주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유승민주뿐만 아니라 정치주들이 대부분은 오늘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보니까 이제 그 코스피는 골고루 붙어 있었어요. 양수급 기관이든 A든. 그런데 코닥은 수급이 없었어요. 다 매도로 일관한 부분이 많았어요. 업종들이. 뉴스는 이제 이외 송단 중단, 뭐 북한주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주가 많이 밀렸었어요. 송환 중단 나왔으니까, 그죠? 부정적인 뉴스니까. 근데 이게 제낙스는 이제 이로서 그냥 올랐다는 얘기고, 재계약주가 이제 삼성바이오 그거 건 때문에 타격을 이번에 또 받았죠. 신라젠이 중간에 막 상승을 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반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그전에도 몇 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약 북한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향후 전략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주하고 제약바이오 개미들 안 떨어졌어요. 아직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약은 일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갑니다. 북한주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그거는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니까, 어제도 내가 잠깐 제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언제쯤에는 단타성으로 보고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시점 다 얘기했어요. 앞에 영상들 다 있습니다. 꾸준히 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자, 한국타이어 어제 얘기했죠. 신차 공급 소식. 그래서 오늘 강세가 했네요. 어제 한국타이어 얘기했더니 오늘 바로 강세를 나왔네. S중방, SG 애들이 패밀리 중 SG 3개 애매했다는 얘기고, 매각 전환사채, 어제 전환사채 소식 내더만 오늘 강세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온 거, 장후에 뉴스 나온 것들, WM 한국타이어가 그 소식에 강세를 했다. 이게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미리 움직이거나, 그런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장난칠 게 없으니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원이 얘기한 정두원이 그 말 한마디에 정치주가 그렇게 움직이지. 유승민주가 움직이고. 얼마나 그 장이 그랬으면 웃기죠. 그래, 엘컴텍이 이제 지수가 밀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지수 밀릴 때는 뭘 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주, 품절주, 뭐, 그런 동전주, 뭐, 기타 등등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엘컴텍은 좀 얘기를 했었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엘컴텍을 매매를 했는데 언제 했냐. 여기 보면 수익 실현이 없잖아요. 그죠? 이 글을 치고 나서도 오후에 한참 뒤에 잡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수익 실현했어요. 저는. 엘컴텍을. 올라가 있을 때도. 이거 봤으면, 이 채창에 보신 분은 이걸 받고 관종을 한번 하고 지켜봤으면, 매매를 했으면 먹을 수 있었죠. 아침에는 이제 제가 오전에는 그걸 매도를 했고, 대형은 매도 걸어놓은 거 팔렸고, 뭐 이것도 그렇고, 그냥 걸어놨었던 거 팔린 거예요. 팔렸고, 5장 넘어갔습니다. 5장에 다날 이모티콘 매각을 했다는 얘기고, 카카오가 요새 안 좋게 나오면서, 뉘앙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카카오 종목은 밀리고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 삼상 마지막 띄우려고 하는 거죠.
올리고 싶다. 제약주 밀리고 하니까 이제 올리고 싶다. 좀 연말이다. 돈 좀 빼자. 그런 얘기예요. 딱, 이 내용만 보면 그 뉘앙스가 딱 풍기잖아요. 돈 좀 빼자. 좀 올리자. 좀 붙어라. 개미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 어제 그 증자, 뉴스 내고도 주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제약주들이 지금 왜 제약주에 돈이 쩐주들도 많이 묶여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묶여 있어요. 개미는 당연히 묶여 있고 그 안에 그 걸려 있는 사람 많아서 지금 마지막이라도 현금 얼마라도 좀 지고 싶어서 그래야 뭐 연말을 보낼 거 아닙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티가 나잖아요. 이 제목만 봐도 그죠? 자 그리고 주가 조작 부당이 이 몰수가 아니라 이걸 꼭 더 내야지 몰수에다가 추가로 더 때려야지 벌금까지. 저 오후장에 487, 아침에 오전장에는 799, 오후장에 487, 반 정도 줄었어요. 반 정도 종목이 오후장 제가 말한 대로 아침에 얘기한 대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밀려버렸어요. 자 오후장 그랬어요. 그래서 장중 하락 추세 계속 응? 막판 단등 여부 지켜보고 월요일 그 막판에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월요일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비하라. 그래 얘기한 겁니다. 오후장에. 그리고 시총 보니까 시장을 보니까 시총 상위지를 누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대형주를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있는 대형주 많이 있고 팔아먹기 좋은 게 전기전자, 의약품, 서비스업종 애들이 좀 등치가 수총이 크거든요. 유통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홀딩스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시총을 누르고 있어요. 지수를 누르고 있었다고 코스피를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집중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코닥은 대부분 업종이 매도 중이었고 이제 그나마 찔끔 들어오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의료종이 찔끔 붙었었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돌고 또 수급이 붙더라도 큰 돈이 붙은 게 아니니까 찔끔 붙은 거기 때문에 응?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상승 섹터에 대한 그 차이가 업종도 그렇고 업종하고 상승 섹터는 틀립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다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 주는 겁니다. 항상 볼 때 구별해서 보세요. 구별해서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조선 섹터 상승에 조선 기자재가 같이 따라 올라왔었죠.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조선 섹터만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올라왔어요. 따라 올라왔습니다. 조선 섹터가 크니까. 조선 쪽에 뉴스 계속 내보내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은행하고 보험이 마지막에 이제 좀씩, 왜냐면 자금이 많이 안 도는 데다가, 수급도 안 붙으니까, 들어오는 자금도 없으니까, 얘네는 조금만 붙어도, 얘네는 조금만 붙어도 금방 이렇게 상승 섹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차이가 없으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언급을 해드린 거고. 오후에는 이제 이월드하고 앱검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얘기하고 오전에 여기 얘기하고 파는 거예요. 이 중간에 사고 이월드는 팔고 쟤는 아침에 잡았나? 언제 잡았나? 또 얘도 중간에 나중에 잡았다. 나중에 오후에 잡았다. 얘도 똑같이 얘랑 비슷한 시기에 잡았네. 그래 팔았어. 나중에. 자 그리고 이제 장마감 했습니다. 612 장마감에는 더 올라갔어요. 487에서 612 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그렇지만 추세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밀리는 거고 미국장이 뭐 크게 반등을 주거나 의미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락으로 보고 월요일 아침 시작을 하락 출발로 보고 보통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해서 하거나 그랬잖아요. 항상 이번 요 근래에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락을 해서 양봉을 만들지 갭을 해서 밑으로 때릴지 그걸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장하고 주말 뉴스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월요일장 대응을 하는 방향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북한저 정치주 꿈틀거리긴 했어. 북한주가 이제 밀렸었잖아요. 밀렸다가 막판에 뭐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반등을 못했어요. 찔끔찔끔 꿈틀꿈틀만 했고, 정치주는 뭐 오늘 계속 움직였던 거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단타쟁이들 단타 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 지수를 볼 때는 코스피 20선을 이탈했으니까 내가 어제는 돌파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밑에 지지도 못하고 이걸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오늘 이제 저점이죠.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며 반등하기를,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냥 찍기만 하고 그냥 반등을 해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코스닥도 5일선을 이탈해 버렸어요. 위에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요일 이것도 660일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길 바란다. 왜? 다음 주 제가 항상 셋째 주 얘기했잖아요. 셋째 주 12월 달엔 셋째 주 본다. 그리고 산타 선물 받아야 되니까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없는 사람들 그래도 하다못해 응? 풀빵이라도 사 먹지. 케이크는 못 사 먹어도. 안 그래요?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코닥입니다. 코닥.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야 된다고. 여기를 돌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20선이잖아요. 코스닥 20선 돌파하냐 안 하냐 얘기했는데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기준선, 그 일목의 기준선도 어제 돌파를 못했지만 이거하고 저 20선하고 근처에 있으니까 같이 돌파를 하느냐 안 하냐 그걸 지켜봐라. 아니면 밀리냐 그러면 이 5일선을 지금 5일선 여기 빨간 선이 5일선인데 걔가 5일선을 이탈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일은 이 전저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스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어? 반등을 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밑꼬리 달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코스피는 여기 이 오늘 저점 이 밑꼬리를 달았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밑꼬리를 달아줬잖아요. 이렇게 요 밑꼬리 다른 거를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요 추세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대로 그냥 반등을 해주길 바란다. 근데 원래 박스는 요 밑에가 박스잖아요. 그죠? 박스인데 뭐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코스피가 오늘 1.25% 내려갔으니까 이 정도 내려간 다음에 1.25%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그냥 양호하게 보고 그냥 저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저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그 지수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식은 예측이고 예상이고 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지, 위, 아래, 옆으로, 행보, 다를 예상을 해, 다. 맞추고 안 맞추고,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맞추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이나 그거를 맞출 수는 있어도, 당일 매일매일 그걸 추세를 맞추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도 않지만은, 확률적으로 그걸 장담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말을 낀 경우에는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황금돼지 해인가요? 다이소에 황금돼지 잔뜩 나왔다고 하네요. 삼진제약, 또 제약, 100 엄청난 돈이네. 일진인가, 일신바이오인가 어제 내가 얘기했죠. 걔는, 연 매출이 100 얼만데, 얘는 그래도 매출이 더 큰가? 197로 맞을 정도면? 일신바이오는 뭐, 연 매출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만, 어제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의를 한다는 얘기 긍정뉴스 나왔고, 아까 요 얘기 정경두 요 방산 요거 때문에 방산주들이 오늘 꿈틀꿈틀 그랬어요. 꼼지락꼼지락 그랬어요. 요 뉴스. 그러니까 얼마나 재료가 없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꿈틀거렸을까.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2%대 뭐 1, 2%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안 봤어요. 차트는 안 봤는데 종목들 그런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주말 뉴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뭐 골든브리치 또 연기했다 그리고 비츠로스 이거 시간에 하한가 맞은 것 같은데 유상증자 때문에 300억 작은 돈이 아니죠.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시간에 하한가 맞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종목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안 봤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인지 나쁜 위치인지는 나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주말이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긍정적인 뉴스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트를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시간 외에는 정치주가 꿈틀거렸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저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에 정치주들이 희한하게 꿈틀거린다.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이니까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식료 식자재가 떨어져서 마트에 가야 됩니다. 마트에 가서 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해야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